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확대 재지정.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토어제 해제, 확대 재지정 등의 정책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잠실 삼성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지 34일 만이며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해제했다가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꿈틀하니 다시 지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쳐 국민들이 더 이상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해제가 의미하는 바를 부동산에 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를 틈탄 건설사와 언론사, 일부 인플루언서 등의 부추김으로 호가를 춤추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측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나서 집값 올려주는 정책을 반드시 써서 다시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온 국민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지 특정 계층의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주구장창 쓰고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건설사에서 개인으로의 부채 증가가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집값의 하향 안정화로 온 국민의 주거 안정이 목표라는 부동산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미래 먹거리에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면서 건설사 살리려고 분양가 인상시키고 정책 자금 풀고 미분양 아파트 사주는 등 부동산 몰빵 정책에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과 미래가 없는 부동산 가격 올리는 돈 쓰지 말고 세계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할 때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서울 부동산 가격이 강남으로 번질까봐 노심초사하여 성급히 토어제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였던 반포지역의 토어제 지정은 미루더니 난데없이 잠삼대청의 토어제 해제로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는 행태는 대표적인 정치논리 사례입니다. 정치논리가 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둔촌주공일병 구하기, 부동산 PF 부실심화, LH의 지방부동산 매입 등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서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정치논리가 극단적으로 경제논리를 압도하여 부채로 지탱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치명적 뇌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치논리의 사례로는 정부의 공급 제한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뜬금없이 해제하는 행위나 다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하여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개발을 억제하거나 재개발 지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거나 특정 계층을 배려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 경제 논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감소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를 앞두고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거나 다시 지정한다거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이 급조되거나 시장 논리를 무시한 공급 확대나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구조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자 하는 유혹이 정치인에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국가 신용 등급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실 기업은 단기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빨리 정리하여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하는 구역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이며 단지 수만 2,200곳입니다.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1년씩 지정합니다. 6개월로 지정한 것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부동산 시장의 등락을 보려는 정치적 논리로 보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52.79제곱킬로미터에서 163.96제곱킬로미터로 3배가 되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의 양과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집값 급등시켜 건설사와 일부 강남 집주인들만 돈 벌게 해주고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임시방편 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강남 집값 급등시키려는 정책 시도는 1%의 지지만 얻을 뿐입니다. 나머지 99%의 국민들의 여론은 더 이상 집값 부추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학습 효과로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해제와 재지정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잠삼대청 토어제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토어제 해제 시점과 금리 인하 시점도 맞물린 데다 올해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것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했습니다. 비싸서 악성 미분양이 되는 건설사의 미분양을 강남 집값 띄우기와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는 정치 논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주담대를 비롯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가계대출 비율로 IMF로부터 항상 경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책은 늘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고를 할 때만 슬쩍 가계대출을 조이는 척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대출로 집 사라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의 부채의 정가 현상에 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토어제 해제가 쏘아올린 불쏘시개 덕분입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올랐습니다.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는데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습니다.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가격이 뛰어 2018년 2월 첫째 주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규제 해제와 관계없는 마용성 등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특정 아파트 단지나 동 등 일부 구역을 정해 지정해왔으며 자치구 전체를 묶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단지나 동을 묶으면 다른 지역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안 규제에 묶이지 않았던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변석기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뿐더러 효과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특정 계층의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고 가계부채를 늘리면 안 됩니다. 첨단 산업과 미래 먹거리에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면서 건설사 살리려고 분양가 인상시키고 정책 자금 풀고 미분양 아파트 사주는 등 부동산 몰빵 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과 미래가 없는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돈 쓰지 말고 세계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채만 잔뜩 찌고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부동산을 성급하게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해 안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